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김문수가 강력히 반대했던 계엄령, 한덕수도 반대한 계엄령,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일으켰을까요? 김문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만약에 국무위원회에 참석했으면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도 역시 계엄령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입니다. 결국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이득을 얻은 자가 지금 누굽니까? 당연히 김무성 배신 세력과 문재인 호남 세력이죠. 김무성과 문재인이 지금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자가 범인이죠. 김문수가 과연 강력히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으로 인하여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문수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했다고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감옥에 가면서까지 왜 계엄령을 발동했냐 이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있을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자가 범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감옥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내란죄로 지금 몰려서 사형을 당하느냐, 내란죄가 걸리면 사형이죠. 사형을 당하느냐 마느냐 지금 내란죄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감금이 된 것이나 같고 영부인 자리를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배신자 낙인까지 뒤집어졌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탄핵당했고 충성한 죄로 호남 사람 아닙니까? 이 호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해보겠다고 양심을 지키고 법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 우파에 지금 서 있는데 이 좌파들한테 오히려 배신자 낙인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장관 자리 내려놓고 지금 어때요? 사퇴하고 나서 국무위원회 계엄령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다고 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 우파 군인들, 경찰총장 모두 지금 다 수갑차고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측근들이 모두 어때요? 감옥에 다 가버렸습니다. 다 쫓겨나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매한 우리 우파 국민들도 아직도 어때요? 김무성한테 사기당하고 있죠. 우리 우파 국민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배신 세력들을 오히려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놓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찾기도 지금 힘들어졌죠.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김무성이 사기에서 체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우파 국민들이나 사기당하는 줄 지금 모르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당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게 하는 그냥 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현재에서 탄핵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탄핵 따르고요, 내란죄 따르고 부정선거 의혹 따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산과 바다와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힐 수도 없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밝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김무성이 쳐놓은 덫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공병호, 고성국 이자들을 통해서 계속 부정선거를 불집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보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진석이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이 계엄령을 일으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나? 없습니다. 지금 결과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지잖아요. 자,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미국 트럼프가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4년 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개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자체 부정선거만으로 미국 트럼프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것은 외세 개입이고 왜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왜 밝힙니까? 결국 트럼프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난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 그것 때문에 문재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양날의 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난 4년 전에 미국 부정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심판하게 되면 그와 연관되었고 손잡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도 동시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네들은 양날의 검이죠. 이 부정선거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트럼프가 없다면은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면은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의 이 정치 공작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김무성이는 양날의 검이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심판하고 결국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박지원, 김무성 모두가 심판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마디로 이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이는 스스로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정선거 덫에 누가 빠집니까? 김무성이가 덫을 놓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트럼프를 개입하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도 모두 어때요? 간탄함으로 갑니다. 간탄함으로. 그런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심판하는 하늘의 법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라는 덫을 놓아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 한동훈까지 모두 내쫓고 그런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선거 의혹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개입해서 문재인을 심판하고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박지원 배신 세력, 호남 세력 모두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탄핵 따로, 내란죄 따로, 부정선거 의혹 따로 모두가 상관없는 그런 따로따로 국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은 계엄령이 적법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특통이 문재인 세력을 심판해주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안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여론이 한 7, 80%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재판을 하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이미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 모든 사건에는 이득을 얻은 자가 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무성과 이 배신 세력,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지금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견성동, 권영세,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이자들이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직까지도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우파 유튜버는 우리 정치 읽기뿐이다. 나머지 대다수 우파 유튜버들은 이 좌파 언론 그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속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세력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우파 유튜버들도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고, 하늘의 섭리는 결국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사고, 부정선거 의혹 이 모든 세력들은 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문재인 호남 세력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문재인과 김무성 배신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마음도 아파해 주십시오. 자, 하늘이 택한 사람은 트럼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 세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쯤에서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이제 좀 깨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그동안에 여야인 척 서로 짜고 치고 정치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트럼프를 통해서 그리고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하늘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배신자 세력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지금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호남 세력과 김무성 배신 세력의 이 죄값을 하늘은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 희생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터통이 들어오면은 한동훈이가 움직일 것이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하늘이 간정하고 있고 하늘을 믿고 터통을 믿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저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